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모성 간호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임신에 따른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도 계속 이어서 한번 복습해 볼 건데요. 저는 이 과목이 배우면 배울수록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조금 더 이러한 지식이 좀 기초가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뭐 임신을 했더라면 조금 더 내가 이런 현상이 이래서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았을 텐데 지금 이제 와서 배우고 나니까 그때 그게 왜 그랬었는지 이제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공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래서 내 몸이 이런 변화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공부하시면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임신에 따른 변화, 또 신체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체상으로 변화가 오죠. 일단은 이거를 이제 그 기간 계통별로 변화를 놨더라고요, 책에서는. 그래서 우선은 심혈관계에 따른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찝어 볼게요. 체위성 저혈압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앙와이 자세인데 이게 이제 똑바로 누워 있는 그러한 자세를 말해요. 앙와이 자세로 이제 임산부가 누워 있다 보면 그 커진 자궁이 그 우측 그 하대 정맥을 눌러서 그 하지에서 오는 혈관을 막아버리나 봐요. 그래서 그 심장으로 가는 혈액 양을 적게 해서 그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하면 이제 졸도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심혈관계에 체위성 저혈압이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신 20주 이상이 되면은 20주 이상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임신 20주에 갑자기 자연스럽게 혈압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임신성 고혈압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체위성 저혈압 증후군에 이어서 임신성 고혈압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성의 몸에는 혈액량이 그 1500ml 정도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자궁이 이렇게 커지다 보면 그 자궁 주위에 수많은 못의 혈관들이 생겨나야 되니까 그 혈관들을 메꾸기 위한 그 자연적인 혈액량 증가예요. 근데 이게 임신 초기에 보면은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 이게 혈액인데 혈액을 이렇게 분리해 보면 혈색소하고 혈장으로 나뉘게 돼요. 근데 이제 임신 전에는 혈색소의 비중이 더 많았다고 치면 임신을 하게 되면은 혈색소보다 혈장의 비중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혈장이 약간 그 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피가 더 묽어지는 거예요. 혈액량은 늘지만 피는 전체적으로 농도가 묽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빈혈이 가성 빈혈이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성 빈혈은 혈액 내 혈색소보다 혈장의 비율이 높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혈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혈액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심장에 그 심방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심실에서 그 펌프를 뿜어내듯이 온 대동맥으로 해서 다 온몸으로 피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펌프질을 하는 심장이 혈액량이 늘어났으니까 더 많이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의 부담이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임신을 하게 돼서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호흡기계로 한번 가볼게요. 호흡기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과호흡과 복식호흡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임신 2기 초, 여기서 2기는 26주를 말하는데요. 26주쯤 들어가면은 호흡기에서 그 과호흡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임신 24주. 그때는 호흡이 흉식에서 복식호흡으로 바뀐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장계 한번 가볼게요. 신장계는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은 소변의 흐름을 느리게 한대요. 그래서 소변이 빨리빨리 흘러서 빨리빨리 배출이 돼야 되는데 흐름이 느리다 보니까 그 뭐 이렇게 머무는 어쨌든 소변은 이제 나쁜 균들도 많이 있어서 빨리 배출을 해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비뇨기계 감염이 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임신했을 경우에 가끔 이제 소변에서 검사를 해보면 당이 나오기도 한대요. 근데 이게 당 검사를 하는 게 당내성 검사인데 이 당내성 검사를 했을 때 특별히 이상이 없다면 이 나오는 당은 임신 시 나오는 자연스러운 당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임신에서 오는 신장계의 변화 중에 가장 큰 거는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방광 용적은 늘지만 그 늘어난 방광이 더 커진 자궁에 의해서 이제 눌리잖아요. 그래서 빈뇨 현상이 오게 돼요. 이러한 빈뇨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 초기 그 자궁이 이제 골반을 누르면서 나타나고 임신 말기에 커진 자궁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골반강 아래로 자궁이 내려올 때 그때 내려오면서 방광을 누르죠. 그래서 임신 초기와 말기에 빈뇨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위장계 변화 한번 볼게요. 임신을 해서 입덧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입덧을 자극하는 것은 그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건데 이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이 유난히 그 호르몬이 많이 배출이 되시는 분들은 입덧을 심하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이 입덧에 관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은 아까 그 소변의 흐름을 느리기도 하지만 또 장운동을 저하시킨대요. 그래서 이 장운동도 빨리빨리 해서 빨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장운동이 저하되다 보니까 변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위장계에서는 그 입덧과 변비 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끔 또 잇몸의 출혈이 임산부에게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이러한 잇몸 출혈은 왜 나타나냐? 그거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런 호르몬들의 영향으로 변비도 생기고 잇몸 출혈도 생긴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프로게스테론의 증가로 변비가 생기고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잇몸 출혈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신경계 가보겠습니다. 신경계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가 나오고 허리가 이렇게 배니까 허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배를 내밀면서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휘기 때문에 요추 만곡이 오고요. 천골로 통증을 느낀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골격계의 변화에서는 복직근 이계가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임신선이에요. 근데 그 임신선이 뭐냐면 이제 피부가 트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그 피부가 트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이러한 피부가 트는 현상들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부가 튼다는 건 그 피부 조직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그러한 피부 조직이 뭘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많이 섭취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C와 E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예방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대서 한 가지 더 한다면 많이들 하시죠. 오일 마사지를 꾸준하게 임신 후반기까지 계속 해주면 좋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피부계 한번 볼게요. 그 임신을 하게 되면 피부도 많이 두꺼워지고 착색도 되고 머리카락 윤기도 없어지고 그렇게 막 예뻐지진 않죠, 여성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복부 중앙에 보면은 이렇게 착색 선이 나타나요. 그걸 흑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임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흑선은 그 초임부의 경우는 임신 3개월부터 나타난다고 하고요. 경산부의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자국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신체의 변화 보셨다면 내분비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분비계에서는 이제 태반으로 가볼게요. 태반에서는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아까 말씀드린 그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 뭐냐면 이 호르몬으로 그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 임신 반응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지면 그게 바로 임신이 됐다라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이 호르몬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건데, 이 호르몬이 임신 8에서 10주의 최고치를 이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임신 반응 검사는 많이 하시죠, 소변. 근데 이걸 또 혈액으로도 알아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르몬이 높으면 입덧도 심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은 임신 반응 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반 락토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성장 증진하고 유즙 분비에 관여를 한대요.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자국 내막을 증식시키는 거죠. 그리고 임신의 뭐 유지와 뭐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프로게스테론도 많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중요한 그 역할이 이제 배란을 억제시키고 임신 시 유산과 조산을 예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만 기억 딱딱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갑상선과 부갑상선을 보면 갑상선이 임신하게 되면 이제 커지게 되나 봐요. 그래서 갑상선이 그 혈액 조직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간 그 커지고요. 그 다음에는 그 임신을 하게 되면은 칼슘 많이 드시죠.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 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로 인해서 부갑상선 항진증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부신 가보겠습니다. 부신에서는 아직 저도 뭐 인체 해부나 뭐 정확한 그 신체 공부 파트에 들어가 보진 않아서 뭐 자세한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가 힘들긴 한데, 알도스테론이라는 게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알도스테론? 알도스테론이 그 증가가 되면은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면서 그 나트륨 배설을 억제한다고 해요. 근데 나트륨이 배설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억제시키면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는 특히나 더 싱겁게 먹어야 된다고 해요. 정상인보다 나트륨 배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췌장 가볼게요. 췌장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췌장 안에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곳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인슐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인슐린이 임신 초기에는 이제 저하가 된대요. 그래서 그 인슐린이 부족하고 저하가 될 때에는 임신성 당뇨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임신성 당뇨는 인슐린 분비의 부족 시에 생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는데, 또 이렇게 생겼다가도 이제 점차 태반에서 이 인슐린 분해 효소를 생성함으로써 나중으로 갈수록 그래서 다시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괜찮아지는 건가 봐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증가되지 않고 계속 부족하게 되면은 그거는 임신성 당뇨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체상의 변화와 내분비계의 변화 알아봤는데요. 제가 그 형광펜으로 칠해드린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 안 나신다 하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복습 꼭 해주시기 바랄게요. 중요한 파트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이제 다음에 그 배우는 과목들하고도 계속 연계가 되더라고요. 배웠던 게 다시 또 나오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그럼 복습 다시 한번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이만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